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어김없이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고민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3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잠시 뒤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또 장원급제할 이슈들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현입니다. 내일장 급등 또 급제 종목 알아보는 내일의 장원급제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의 수급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정말 강하게 올랐죠. 이번 주 초에 계속 빠졌었던 반도체주들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상위 투톱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삼성전자가 4% 넘게 상승했고요. 특히 내일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했는데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율주행주들이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거래에서 테슬라가 10% 넘게 급등했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믿으라라고 한 발언 속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정말 들썩임 보여줬습니다. 라이콤, 라닉스 같은 기업들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또 테슬라발 훈풍에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내일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될 예정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장원급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행히도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해서 네.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핫했던 이슈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반도체주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픽은 어떤 픽일지 내일장 장원급제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우주항공을 꼽아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님은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먼저 2차 전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2차 전지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이번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10%가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을지 의견 보시죠. 초긍정이신가 봐요. 한 번 더 긍정을 들어주셨으니까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이상으로 좀 2차 전지가 과연 강하게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초초 긍정이신가 봐요. 네. 일단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부진,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을 이미 주가의 선반영을 좀 받으면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 기조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처럼 굉장히 큰 시세를 좀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문제,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잘 팔린다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대시세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랠리는 당분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가 반등을 주면서 2차 전지 산업만 일으킨 게 아니라 자율주행 키워드를 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도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뉴스 혹은 이제 테슬라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자율주행 키워드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까지도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변영인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긍정 의견 주셨는데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기술적으로도 보나 2차 전지는 바닥인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참 많았어요.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일시적인 수요 감소, 즉 캐즘 우려 현상을 완전히 좀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테슬라의 1분기 실적에 관련돼서는 뭐 지난번에 1월에 인도량이 좀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발 향후에 2차 전지 섹터가 좀 긍정적인 수급의 유입 효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2분기 인도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단서, 이 부분이 사업 전략의 제시 관점에서 1분기보다 좀 완화된 어떤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1분기 후반 주요 이 주력 모델의 이 가격 인상을 좀 차지했고 1분기에 뭐 중국에서 인센티브 효과를 주면서 출력 경쟁이 좀 더 심화됐던 부분들이 좀 중단되면서 수익성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 이 부분과 2025년도에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양산을 본격화하겠다. 사실 이 부분이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중국과의 이 경쟁들이 심화됨에 따라서 저가형 전기차의 이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테슬라 주가 하방 경직성들을 좀 더 키웠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리스크들을 좀 해소했다는 것은 아직은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은 맞지만 긍정적인 기류 안에서는 충분히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영향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차별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IRA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영업 손실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목별의 어떤 희비가 좀 예상되고 있고, 반면에 뭐 삼성 SDI의 경우에는 고부가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이익 개선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뭐 리포트에서도 좀 확인된 부분이 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같은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그나마 좀 양호한 실적 개선을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다만 이런 실적 개선이 업황이 좋아져서 이뤄진 실적 개선이 아니라 너무 우려했던 수준의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단기적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에 2차 전지 섹터는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또 다음 주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2차 전지 섹터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이 우주 항공주를 탑픽 섹터로 꼽아주셨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꼽아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뭐 세트랙아이, AP 위성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은 이번에도 두 분 다 긍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지난주에 픽하고 나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긍정입니까? 많이 안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사업 특성상
오늘 발주해서 기업들이 단기간에 만들어서 다음 주에 당장 납품해서 돈을 번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잘 갖고 가면서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지금 판로를 지금 개척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의 이제 단발 시세가 굉장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팔고 싶고 네. 또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사고 싶은 맞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조금은 길게 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일단 이 YOY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이 자원 지원금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어느새 연간 1조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산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 일정 스케줄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상반기 또 빠르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나씩 지금 다 발사 일정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줄표를 좀 따라가다 보면 관련 이제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돈을 벌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또 주가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대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방산과 같이 연결을 좀 하는데 방산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단독적으로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까지 겹쳐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기업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세트랙 아이도 그렇고 인텔리안테크도 그렇고 컨텍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기대감만 가지고 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터진 것이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도 좋지만 조금 여유롭게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변영인 대표님은 원래 이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주고 싶어 네네. 하셨는데 네. 그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주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 중립을 들어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과거에 우리가 수급 동향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오히려 이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주가 좀 급락하는 흐름들. 동일한 패턴에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이력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만 좀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김태성 본부장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기적 관점 또는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개청 이슈를 단순하게 우리가 일정 모멘텀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항공우주 관련된 위성사업 부분이 군수시장에서에 대한 확장 부분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후에 민수시장으로 그 역량들이 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 테슬라가 지금 이 화성에 네. 이 화성에 이제 탐사선을 좀 보낼 수 있는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스토리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5G를 넘어서 6G 또는 그 다음에 7G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술 역량을 좀 보유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인공위성을 좀 발사해야 되는 이슈.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서 통신사 주도 안에서 민수시장이 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산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주 항공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캐리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주들이 정말 반등을 시원하게 해줬는데 반도체 섹터 두 분은 어떤 의견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역시나 두 분 다 긍정입니다. 사실 우리 변영인 대표님께서 지난주에는 전력기기를 토픽으로 맞아요.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는 또 반도체를 꼽아주셨네요. 반도체가 참 두 가지 양날검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이 아직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이제 본격화됐죠. 그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힌트를 얻었던 부분들, 단기적 조정 사유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분기 가이던스,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이전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를 이번에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의 단기적 조정 빌미로 좀 작용을 했고요. 여기서 어제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호시적 부분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아직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업황 부분들이
좀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좀 대비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더 큰 상승폭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조금만 가이던스가 부합하거나 하회한다면 악재를 좀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반도체 섹터가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여기서 추정되고 있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1조 8조 원대가 좀 평균치였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스토리가 역시나 2조 원대 중반.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사례를 봤을 때는 5조 원대 중반이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 6조 원대가 나왔죠. 이 부분을 상기해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좀 더 견고한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 부분은 단순한 미국의 기술주의 반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황 회복 관점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면 우리가 장비주의 경우에는 앞으로 차세대 기술에 관련된 공급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과하게 상승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1분기 실적과 실제 기대치는 굉장히 그 갭이 좀 클 것이기 때문에 조정 사유는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반도체 소재주라든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2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바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내일 만약에 뭔가 실적 예상치대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매수를 해야죠. 네, 일단 지금 당장 이번 분기 실적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1조 7천억보다 낮은 숫자가 찍혀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이 소위 이제 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초도 마찬가지죠.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 조정 나왔는데 왜 다들 안 사고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등을 주니까 역시 그때 샀어야 했었는데 맞아요, 다들 이런 맞아요. 후회하잖아요. 네.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전략은 그대로 이제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옳다구나. 네, 이것이 이제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 IT 투탑을 좀 제외하고 이제 소부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있죠. 네. 이제 그 중에서 시세가 정말 남다르게 나온 쪽도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나온 쪽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덜 나온 쪽 중에 레거시 쪽과 관련한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표적으로 뭐 원익그룹주, 뭐 PSK, 유진테크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 이게 좀 이틀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발목을 잡았는데 또 이제 테슬라 실적에 가려졌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 그래서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계속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시세가 날 때 따라가기보다는 없으신 분들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두 분의 탑픽 섹터가 적중한 만큼 이번 주도 이 섹터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